사실 HBM 한다 만다 자체에는 그렇게 충격은 없고 마지막까지 그 3분기에 유의미한 매출 나올 거라고 한 게 깨진 거는 이제 그 다음에 풀마스크 소문이 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틀릴 수 있죠. 근데 결정이 늦을 이유가 없는 결정이 늦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순식간에 어떤 기성품 시장에서 맞춤형 시장으로 싹 바뀌었어요, 시장이.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GPU, 엔비디아 거 들어온 거 이걸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인텔 CPU를 우린 맞춤형이라고 부르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럼 우리 노트북 쓰는 사람은 다 인텔 CPU 쓰는 거 맞춤형 칩이라고 하지 않죠. 인공지능 학습하는 사람은 대부분 엔비디아 쓸 뿐인 거야. 네. 그냥 맞춤형 시대로 왔다기보다는 그냥 그 칩 하나 유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표준으로 만든 녀석은 아무도 쓸모가 없으니까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GPU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유행하니까 같이 손잡고 날아간 거죠.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한 거죠. 이제 네네. AI가 끌어주면 AI가 원하는 거 빨리 적용하고 엔비디아가 그건 적용하면 인공지능 더 발전하니까 엔비디아가 또 끌어주고 그렇게 발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면 사실 엔비디아가 뭐 커스텀 칩이다 이렇게 부를 거 없고 그냥 표준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죠. 이 정도면. 그렇죠. 표준 막 80% 90% 점유율이면 그냥 네. 그냥 뭐 미원 된 거지. 미원. 조미료는 미원. 뭐 이렇게 되는 그냥 거잖아요. 뭐야 명사를 잡아먹는 레벨이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수준이면 사람들한테 학습용 GPU랑 엔비디아라는 단어를 동일 단어라고 가르치도 10개 중 9개는 맞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거기에 사실 굉장히 운 좋게 참여를 하게 된 하이닉스는 날아올랐고 25년도 그리고 또 한 26년까지도 지금 16단 6개월 앞서서 공급해달라 이 얘기 나오는 거니까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26년까지의 실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이미 25년 말 이런 주문은 끝나 있었잖아요. 연초에.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6개월 빨리 줘요 무관하게 지금쯤 되면 26년 실적은 내부적으로는 계산기가 다 돌아갔겠죠. 이제 오로지 내부의 그 제조 역량에 달린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번 사과문 보니까 원C를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로 전 들렸어요. 뭐 구체적으로 쓰여 있진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정확하게 이제 삼성전자 이제 한 우리 20년, 21년 되면 재고로 엄청 고생을 했죠. 네. 그리고 HBM 조직이 2019년쯤 폭파가 됐어요. 사실 그때는 HBM의 시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기도 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네네. 모두 비슷했죠. 나온 지 10년 넘은 제품이고 사실 HBM은 상용화는 16년에 처음 돼봤는데 17년에 V100 팔고 2018년, 19년째 A100에 팔고 나면 또 그렇게 고객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제품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좀 고민이 되겠죠. 왜냐면 17년 이럴 때 학습시켰던 거 이제 버트라지 이제 이것도 인공지능이에요. 네. 이런 거 아까 말했던 거 크기 400짜리 인공지능인데 그런 거 학습하다 갑자기 사람들이 크기 몇만짜리 인공지능 학습시킬 거라는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학습은 시켰죠. 성공을 못했을 뿐. 그러니까 그 성공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큰 인공지능은 학습 성공할 거야. 판단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 구글도 잘 못한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인공지능 1인자에 해당하는 애들이었음에도 잘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자기들 자체 설계 GPU가 있어서 훨씬 컴퓨터가 빵빵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안 됐죠. 네. 그럼 저는 그 상황에선 어떤 판단을 해도 그러려니 할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미래인이 과거를 보고 막 비웃을 수는 없어요. 네, 네. 왜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쉽죠. 그럼요. 그 수능 네. 다음날 답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는 매출이 한 1%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전체 메모리에서 HBM 1%밖에 안 됐다고 하니 그 사업부를 19년도에 철회시키는 거를 결과론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 범용 반도체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그래서 뭐 양산전자로 불릴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그게 그동안에는 미덕이었는데 이 미덕이 한꺼번에 다 뒤집혔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대 제품보다
원가가 4-5배 비싸도 사겠습니다라는 고객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항상 같은 비용으로 더 성능 좋은 거를 줘. 이거 사실 새로운 버전이란 건 그런 건데. 근데 갑자기 5배 비싼 거를 막 사가기 시작하죠. 그것도 조그만 고객이 아니고 사실상 전 세계 빅테크가 고객인 상황이 된 거죠. 네. 이건 그냥 서프라이즈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세요. 실제로는 되게 재고 문제가 심했으니까 그때쯤 개발되는 물건들이 어디에 좀 포커스가 맞겠어요. 사실 19년에 팀이 폭파됐다고 하면 그런 대역폭이나 어떤 성능보다는 그런 게 중요했으면 HBM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겠죠. 네. 그러면 메모리에 뭐 집중해야 될까 이런 거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이제 밀도 이런 식으로 갔겠죠 아마도. 계속 아마도 삼성전자는 거기서 이제 HBM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러면 원래 신경 썼던 그런 HBM 같은 파생은 좀 빼놓으면은 대신 밀도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네. 기술력을 더 써서 왜냐하면 원래 코어 개발하면 요 녀석들로 HBM도 하고 GDDR도 하고 이렇게 파생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달리 말하면 파생 개발을 좀 고려하면은 제가 밀도를 확 짜낼 수는 없죠. 이걸로 좀 성능도 높고 뭐 이런 칩도 만들고 저전력 칩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덜 신경 썼겠죠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은 삼성전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뭐 인사가 어떻게 됐냐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인사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나면 투자할 사람도 꽤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투자업계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인사의 핵심은 뭐냐면 뭐 HH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있던 재무 관리를 담당했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비용 절감에 최선두에 서서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분 덕분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 근데 결국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1년이나 한 꼴이 됐잖아요. 삼성전자가 HBM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죠, 못한 게 지금 1년 넘었어요. 사실상. 전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경영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내부 문제겠죠. 실제로는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 정말 힘듭니다. 우리 리비전 아니면 답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부에서 총합해 보니까 3분기에 될 겁니다라고 내보내기로 한 거겠죠 아마도. 누군가한테 귀띔을 해줬거든. 네. 그냥 소문이 생겨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결국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답을 못 얻게 된 상황이다. 그럼 그거는 확실히 책임은 자기들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삼성전자 홍보 라인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양치기 소년 만들어놨어. 아무도 안 믿어 이제. 삼성전자. 사실 그게 문제예요. 이번에 특히 그 3분기 발표했던 거는 이제 원래 3분기쯤 되면 매출 나온다고 했을 거예요 HBM이. 근데 통과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전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게다가 이번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저희가 보기엔 이건 거의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4분기라고 하면 이미 4분기잖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4분기에 뭔가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은 건 조건부 승인이거든요. 그 조건부 승인에 약간의 매출이 있을 거. 근데 그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도 얘기도 안 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하이닉스는 미래가 그려졌어요. 들으면서 아 이렇게 가겠구나. 삼성전자 얘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제 다른데 어디 뉴스 보면 이게 풀칩 리비전 할 거다. 1A 지금 HBM 대응하고 있는 녀석을 쉽게 말하면 그 엔비디아에 들어갈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지금 있는 그 칩을 계속 만져서도 답이 없을 것 같다. 1A 14나노 공정에서 만든 D램 가지고는 그걸 원 재료로 써가지고는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 못 만든다. 정확하게 얘는 원재료 맞는데 회로 설계를 다시 하는 거야 안에서. 이제 완전히 갈아엎는 건 아니고 이제 풀 마스크, 이 마스크를 다 갈아치우는 과정이죠. 그 안에 있는 배선, 금속 배선들을 바꾸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이 몇 개월 콜하면서 바꿔야 될 거는 잔뜩 나오긴 했을 거니까요. 네. 저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솔직하지 않더라도 투트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 재설계하면서 풀마스크 리비전하고 앞에서는 지금 있는 제품으로 대응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성능이 낮아도 되는 애는 리비전 하기 전 물량을 대고 네. 풀 리비전 한 녀석이 성능이랑 전력 조건이 맞으면은 그걸로 이제 그 다음 마켓 대응해야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근데 이제 풀 마스크 한다는 얘기가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언론사 중 하나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내내 왜 조치를 안 취했을까? 1년 동안. 그렇죠. 심지어 좀 더
이제 나쁘게 보면은 챗GPT 나온 게 22년 말이니까 네. 그때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 매출밖에 안 돼서 19년에 사업부를 접었어. 그래, 그걸 갖고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어. 그러면 챗 GPT가 나와서 난리가 났고, 그 다음 하이닉스가 뭐라고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챗 GPT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 되면 모든 게 정확하기 때문에 저도 네. 그 HBM 전담팀 이런 게 나왔을 때 되게 빠르게 좀 풀마스크 리비전을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봐요. 이 상황이 될 거면. 근데 왜 못했냐? 전 둘 중 하나라고 봐요. 예를 들면 너무 회사 자체의 역량이 떨어져서 그걸 몰랐을까?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바뀌자마자 결정이 나는 거니까 지금 풀마스크 하자 이렇게. 네, 네.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누군가 그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을. DS 수장들이겠지. 그건 알 수 없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저의 추정입니다.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중간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그동안 해놓은 말을 수습하려고 계속 네. 미루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추론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홍보 쪽에 계속 말을 슬슬 흘렸고 홍보가 그걸 갖다 적은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는 레퍼런스가 완벽하게 훼손됐어요. 이쪽 부분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보스로 똑부가 올라와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와갖고 보고 들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깨면서 그렇지. 이 근거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해야 한참 그래야 조금씩 회복된다고 해야 되나? 그럴 네. 거예요. 네. 어쨌거나 저는 사실 HBM 한다 만다 자체에는 그렇게 충격은 없고 지금 그 마지막까지 그 3분기에 유의미한 매출 나올 거라고 한 게 깨진 거는 이제 그 다음에 풀마스크 소문이 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틀릴 수 있죠. 근데 결정이 늦을 이유가 없는 결정이 늦어버렸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게 재무통들이 문제인지 아닌지 확신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위에서 너무 원가나 이런 걸로 탈탈 털어서 그 리비전 하나하고 이거 라인 좀 이렇게 바꾸는 거를 겁내는 상황일 수도 있죠, 밑에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야, 그럼 새로 하면 그동안 한 건 뭐야? 이거 새로 한다고? 야, 있는 거 갖고 좀 해봐. 재무통은 잘 모를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고 되려 그 엔지니어링 팀 안에서 서로 누가 잘났나 대회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성과 싸움을 하니까 그때 문제 없는 것처럼 보고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그럼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원웨이를 왜 그따위로 만들었냐? 원웨이 그건 결국 비용 절감 이슈 아니었을 거냐? 근데 원웨이 자체는 HBM 떼놓고 보면 네. 재고도 엄청 많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메모리. 네. 지금 있는 원비가 기획된 시점도 그렇고. 그럼 그때는 원가 낮고 성능 좀 낮은 메모리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빠르게 변했고 전 그래서 원 A 자체가 이렇게 개발된 거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린 건 챗GPT 나오고 그림이 꽤 명확해졌을 상황에도 왜 이제서야 마스크 리비전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거야. 지금 1년 몇 개월 지나서. 전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야. 삼성전자도 실수를 한 적이 없겠어요? 실수한 적이 있죠. 그럼요. 어느 조직이든 실수를 항상 있죠. 시장 잘못 읽으면 당연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한참 지났고 그러면 시장의 상황을 보면 내부에서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꽤 빨리 내려질 수 있는 결정이 늦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재무통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결론적으로 뭐 리더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느 회사가 됐건 리더십은 책임을 가지고 가죠. 네. 의사결정권자. 결정을 했으니까. 결정이 잘 안 됐으면 당연히 책임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중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저기 그 밑에서 보고를 잘못하는 게 있으면 사실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된 거잖아, 시간이. 그렇죠. 그럼 결론을 훨씬 전에 내려줬어야 되는 거지. 지금 2년이면 영겁의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저도 연초 정도의 마스크 리비전 A가 나왔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도 늦지. 왜냐면 작년 10월 달에 납품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 분명히. 7월부터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잖아. 이제 리더십들이 있는데 처음에 누가 한번 잘못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번 깨졌잖아요. 그럼 그때는 리더십이 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 신뢰하고 신뢰가 깨지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한번 또 도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지?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삼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핵심에 HH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바뀌면
삼성전자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DS 수장이 지금 다 바뀐다는 설이 있어요. 예. 사업부장하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거기도 이제 사업부장, 사장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러면 다 날리고 새로 싹 다 교체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성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안 바뀌면 부분적인 변화밖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근원적 변화는 없으니 그러면 삼성에 정말 장기적인 미래가 있느냐 막 이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서 원가로 너무 쪼아대니까 밑에 조직들이 그 무리수도 두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이거 리비전 해야 된다는 말을 겁먹어서 못하고 이런 경우면 원인일 수 있죠. 근데 이거 그런 경우에는 뭐 희망이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최근에 수장이 바뀌고 나서 보면 네. 삼성전자 막 사과도 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빅베스도 하고 공장도 끈다고 하고 꽤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몇 년 동안 안 했던 결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안 했던 결정을 하고 있죠. 그 네. 파운드리 그 가동률 문제 있는 거 뭐 그거 몰랐겠어요, 예전에. 그거 가서 공장을 봤더니 이거 멈춰도 되겠는데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정말 굉장히 큰 결단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 숫자는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1조 5천억 이상의 뭐 적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공으로 돌렸다는 얘기지 사실은 공장을. 뭐 그렇죠. 이제 뭐 재무적인 테크닉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은 사실 계속 됐을 거라고요, 과거에도. 이게 딱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네. 근데 그때는 결정을 안 하고 지금은 결정을 했죠. 무언가 그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네네. 그런 조치 하나하나가 빠르죠. 예전보단 빠르게 이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문 나오고 그런 조치들 별로 안 걸렸으니까. 네, 뭐 그렇게 보면 어쨌거나 이제 눈치챈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원래도 삼성전자는 원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투자 자체는 그 아껴서 하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투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3년간 투자는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뼈 아픈 게 그거예요. 투자를 엄청 했는데 리턴이 없어서 ROE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되려 그 돈줄을 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도 그 후하게 쓰던 회사니까 되려 이제 인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를 줄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한데 계속 빈 공장에 돈을 써봤자 더욱 큰 빈 공장을 만드는 것 그렇죠. 뿐이니까.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 저는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건 정말 이 디램의 원가라는 걸로 그 개발하고 기획하는 곳을 저기 진짜 높은 데서 쪼아댔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저도 그런 정말로 모르니까. 저도 그런 의문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의 캐펙스를 보면 캐펙스가 적은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EOV 장비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다는 걸 보면 뭐 비용을 아꼈다라고 보기에는 또 그쪽은 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답한 결론이 나오는 저희 입장에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 답답한 이유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바꿔줘야 되는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근데 뭐 한번 봐야죠, 그건. 네. 저 역시 결론을 내리기엔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건 맞죠. 누구나 그렇죠. 뭐 지금 회사 상황에서. 정말 원가로 막 그렇게 쪼는 건가? 제가 거기 없으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장비 사는데 돈 아낀 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또 뭔가 컨플릭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봐서는 이 사람 나쁜 것 같고 이거 봐서는 또 그냥 막 쓰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뭐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더 답답하다고요. 네. 그러면은 더 높으신 분이잖아. 문제는. 아, 더 높으신 분이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아니 뭐 그분이 진짜로 뭘 디테일하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디테일이 약해서 문제인 거죠. 그거야 디테일 좋은 사람이 오면 되는 거고요. 자리를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 자리 말고 어차피 메모리를 살린다고 하면 네. 거기 사업부 리더가 뛰어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되게 이쪽에서 많이 말을 했다, 본사에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 경우면 이제 말 좀 덜하고 사업부서에. 예, 사업하는 쪽에 권한을 주고 조직이고 뭐고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전영현 사장이 사과문 발표한 것도 되게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하고 막 이렇게 구조조정 일부 진행이 된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고. 저는 그럼 권한이 이임이 됐다 보시는 걸까요? 그 결정은 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인텔도 갑자기 트러블에 빠지는 걸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해도 했는지 모르죠, 사실. 정말로 이게 회복될 거냐? 회복의 기준은 뭐냐? 얘들 옛날처럼 테크까지 1등으로 가는 게 회복이냐?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번 자빠졌잖아요. 그래서 3년 뒤에 일어났다고 해봐요. 그럼 모든 게 정상화되면 3년 갭을 두고 뒤에서 쫓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이닉스를 뒤쫓는 어떻게 삼성이 되는 보면 거지. 그 정도 기준을 정상화로 본다고 하면 이제 조직 안의 문제를 찾아갖고 연구개발을 되살리면은 그 정도 모습까지는 갈 수 있겠죠. 이제 자신이 자빠졌다는 건 이해를 하는 것 같으니까 회사가 바깥에 말할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AI 열풍,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자고 이 열풍이 지속될수록 하이닉스가 강해져요. 그렇죠. 아주 많이 강해지죠. 이제 치킨 게임의 그 승자가 된 거죠. 벌써 제가 보기에는 거의 된 건데. 아니 이미 치킨 게임 얘기를 할 곳이 아니고 HBM이 너무 팔려갖고 모바일이고 서버 딤이고 뭐고 다 포기했으니까. 네, 지금 아무것도 설비 증설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 봉황을 튀겨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 애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쪽에 공급 증가는 뭐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되려 치킨을 튀겨야 되는 건 삼성전자인 거죠. 그렇지. 이쁘게 튀겨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삼성전자 어떨 거냐. 다행히 인공지능이 좀 오래 가면 하이닉스가 이제 비후간 서버용 메모리. 그런 데는 사실 지금 물량을 유효하게 늘릴 수 있는 건 또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우드 서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클라우드랑 그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 디램, 서버용 디램, 예. HBM 아닌 거. 네. 그러면 그런 거 물량 차지하고 뭐 이런데 뭐 PC용 차지하고 하면 이제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실적 향상 정도는 보이면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원비로는 그러니까 HBM 대응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직 문제 알았다고 하면 이제 현실적인 물건을 원시 정도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때 되면 원시 정도 되면 또 비즈니스가 복잡해져요, 많이.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그때 가서 정말 회사가 테크도 회복하고 시장 리딩도 잘 한다고 하면 그래도 옛날 폼은 아니더라도 좀 자존심 회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구성원들이. 네. 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는 그런 걸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